sometimes Spider-Man has to do the hard thing. Even if it breaks Peter Parker's heart. That's my responsibility. 작은 힘에 너무나도 큰 책임이 따르는 남자. 신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 그런데 어쩐지 낯선 얼굴도 많이 보이죠. 엔드게임 그리고 노웨이홈 이후 끝없이 확장된 마블 세계관. 드라마까지 챙겨보긴 벅차 어느 순간 발 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그게 바로 저이긴 합니다만. 걱정 마시고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낯선 얼굴부터 오랜만에 돌아온 캐릭터까지 브랜드 뉴데이 온전히 즐기기 위해 알아야 할 캐릭터 싹 정리해봤습니다. You're the only one who can defeat it. 먼저 전작 노웨이홈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5년 전의 피터 파커. Just wish we could see Peter. 평행세계의 스파이더맨 선배님들과 온갖 빌런들 무찌르는 데 성공했고 역대 스파이더맨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건 상실뿐. 사랑하는 메이 숙모를 잃었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문으로 인해 MJ와 네드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본인의 존재 자체가 지워졌죠. We'd have no memory of you. 정체성을 잃은 채로 20살을 맞이한 이름 없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4년 뒤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면서 학창시절을 비롯한 모든 추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터. But the truth is, I'm not just Peter Parker. I'm Spider-Man. 이번 작품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 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의 내적 혼란, 그로부터 시작된 그의 새로운 날들을 담아내는데요. 톰 홀랜드는 이번 작품에서 피터 파커가 드디어 어른이 되어갈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며 취약하고 위태로웠던 그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가 이번 작품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죠. 그 과정에서 아마도 피터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줄 인물, 바로 Who the hell is that? Who the hell are you? Frank, please. I don't have anywhere else to go. 퍼니셔입니다. 마블 드라마와 거리가 머신 분들에겐 다소 낯설 얼굴인데요. 1974년 마블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29호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 원래 스파이더맨을 저격하기 위해 이용당하는 빌런으로 등장했지만 이후 독자적인 안티 히어로로 자리를 잡은 캐릭터입니다. 미국 해병대 수색대 교관 출신인 프랭크 캐슬. 원작에선 베트남전 참전 경력이 있는 엘리트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MCU에선 배경이 이라크전으로 각색되었고요. Wait! 어느 날 센트럴파크에서 갱단의 총격전에 휘말려 아내와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프랭크.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스스로 처단하는 자경단원 퍼니셔가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퍼니셔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청불 캐릭터라는 겁니다. 피냄새 진동하는 이 남자가 다정한 이유 스파이더맨과 어떤 케미를 형성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퍼니셔를 연기한 존 번탈은 이미 여러 마블 작품을 통해 프랭크 캐슬을 연기해온 베테랑이죠. 데어데블 시즌2로 첫 등장한 이후 퍼니셔 시즌1, 2, 퍼니셔 1 라스트 킬, 데어데블 본어게인까지 이번이 무려 5번째 마블 작품인데요. 브랜드 뉴데이에선 스파이더맨과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데 존 번탈은 인터뷰를 통해 프랭크는 영웅놀이 따위를 믿지 않는 인물이고 지극히 현실적이며 거창한 슈퍼히어로 놀이에 답답함을 느끼는 캐릭터다. 그런 면에서 자신과 스파이더맨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번 작품에서 스파이더맨도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프랭크는 그 누구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길 원치 않고 어느새 그를 케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였죠. Still in control, no overwhelming feelings of rage. No, a normal amount of rage. 슈얼크가 마지막이었던 헐크, 브루스 배너도 돌아옵니다. 당시 배너는 타노스의 건틀렛을 낀 후유증으로 팔을 다친 상태였는데요. Bruce, are you okay? 사촌의 혈액으로 팔을 고칠 수 있었고 인간 상태와 헐크 상태를 오갈 수 있는 억제 장치를 직접 개발해 헐크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If you see me with this stuff, run. 예고편에서도 이 장치를 착용한 배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품 속 헐크에게 더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I didn't know you could get that big. 최근 우리가 봐온 헐크는 내적 자아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룬 다소 푸근하고 지적인 스마트 헐크였죠. Can we get a photo? 100% little person.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거의 폭주 상태 세비지 헐크가 다시 등장합니다. 팬들 사이에선 정체불명의 빌런이 배너를 정신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종해 세비지 헐크를 강제로 이끌어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공개된 레고를 통해 눈치챌 수 있는 극중 주요 장면 중 하나, 스파이더맨 대 헐크 에픽 클래시 세트를 통해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지독한 악연으로 얽힌 정부기관 데미지 컨트롤에서 헐크, 스파이더맨, 각종 빌런들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스크린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겠죠? 아마 지금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캐릭터,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로 완벽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뒤 빠르게 성장해온 배우 세이디 싱크가 이번 작품으로 MCU에 합류합니다. 캐스팅 소식이 보도된 직후부터 그녀의 캐릭터를 둘러싼 추측이 끊이지 않았는데, I am not Spider-Man. I am not Aunt May. That I am in this movie. 타인의 정신을 읽고 염동력을 다루는 엑스맨의 주요 멤버인 진 그레이부터 그의 딸인 레이첼 서머스, 퍼니셔의 동료인 레이첼 콜, 스파이더맨의 오랜 동료인 파이어스타, 피터의 대학 시절 연인인 그웬 스테이시까지 각종 후보 가운데 영화 개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그녀가 맡은 역할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죠. 예고편 속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등장하고 카키색 자켓에 베이지색 후드를 입은 채 수많은 모니터와 카메라 장비 앞에서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데미지 컨트롤에 갇힌 듯한 모습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장면들만 놓고 보면 다크한 딜런에 가까워 보이고요. You get rid of that monster inside you? Think I might go see how MJ's doing. 이런 장면들로 미뤄봐선 이번 작품의 빌런이 여러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고 장악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의상 컬러가 원작 속 진 그레이의 초기 코스튬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이 그의 정체를 진 그레이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 극비 사실 지키느라 개봉만 손꼽아 기다려왔을 세이디 싱크, 개인적으론 정말 좋아하는 배우라 어떤 방향이든 그의 새로운 활약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웬만하면 유명한 캐릭터로 나와서 좀 오래 MCU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포스터에도 등장한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상대, 붉은 옷을 맞춰 입은 닌자 조직 핸드입니다. 원작 코믹스에 따르면 핸드는 1588년 일본 사무라이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던 비밀 결사체인데요. 넷플릭스 드라마에선 이 기원이 조금 다르게 각색되었는데요. 히말라야의 신비로운 장소 쿤룬에서 추방당한 5명의 장로가 만든 조직으로 등장. 원래는 치유를 위한 길을 연구하던 조직이었으나 이 5명의 이단자는 그 힘으로 불멸을 추구하다 결국 추방당했고요. 이후 이들은 각자의 근거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며 수많은 조직원을 거느린 용병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드라마 세계관에서만 활약하던 이 조직이 아주 오랜만에 스파이더맨 세계관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한 거죠. 수백 년간 이어진 검술과 맨몸 액션, 예민한 전투 능력은 기본이고요. 길을 다루는 신비한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회복력을 자랑하는 집단이라는 것. 다수의 닌자들이 스파이더맨을 어떤 위기로 몰아넣을지 궁금한 가운데, 이 모든 건 곧 스크린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코믹스,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르기까지 스파이더맨은 죽음을 경험한 건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뤄왔죠. 이번 작품 속 스파이더맨은 그 상실의 정점에서 시작되는데, 그렇기에 가장 스파이더맨스러운 작품이 될 것이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톰 홀랜드는 인터뷰를 통해 피터 파커가 특별한 이유는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작품을 만들며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진짜 이유는 피터 파커라는 인간 그 자체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가 경험하는 고통과 시련은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관객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 것이라 전했습니다. 고통을 뚫고 날아오를 스파이더맨이 이번엔 어떤 활약으로 우리를 만족시킬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